제 이름은 강민준. 반평생을 인간의 생명을 탐구하고 질병과 싸워온 80세 노인입니다. 제 삶은 마치 거대한 병원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감동, 때로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체의 신비까지,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의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은 제게 늘 깊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었는데, 젊음의 활력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신체의 여러 기능이 퇴화하는 노년기의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넘어 예상치 못한 위험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도사리는 숨막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무겁게 꺼내놓을 이야기는 제 오랜 환자였던 77세 김 여사의 너무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의 침묵 속 작별은 제게 깊은 슬픔과 함께 노년, 특히 노년 여성의 밤 건강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깊은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밤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래서 더욱 슬펐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듯, 그녀는 아무런 고통도 호소하지 못한 채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는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노년 여성의 밤에 도사리는 위험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77세 김 여사의 마지막 밤, 너무나 고요하고 슬픈 침묵, 풀리지 않는 의문. 김 여사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진료해온 환자였으며, 활달한 성격에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마치 해바라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77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기꺼이 돌봐주셨으며,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이라는 두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저는 항상 그녀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감정 변화에 따라 혈압 변동이 심한 편이었고, 밤이 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평소와 다름없이 김 여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유난히 손주들이 좋아하는 갖가지 채소와 고기를 넣어 만든 맛있는 비빔밥을 정성껏 준비했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온 딸과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두 손주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김 여사는 딸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손주들의 재롱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밤 10시쯤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치 일상의 작은 의식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든 손주들의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와 달리 어머니 방에서 인기척이 전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게 숨을 거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밤새도록 창문은 몇 개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따른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고, 얼마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김 여사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잠에 빠진 후였습니다. 부검 결과, 쌓이는 급성 뇌졸중. 밤사이 그녀의 가녀린 뇌혈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과 함께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환자를 넘어 따뜻한 인간적인 정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늘 나누어 주던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너무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죽음은 노년,
특히 노년 여성의 밤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녀의 생활 습관, 특히 수면 습관과 밤 시간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밤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 예방했더라면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무치는 후회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김 여사의 마지막 밤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우리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지 끊임없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노년 여성의 밤, 왜 남성보다 더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는가? 노년 여성의 밤은 남성과는 다른 몇 가지 생리학적 특징으로 인해 더욱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감소는 혈관 탄력성 저하, 혈압 불안정,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수면 장애, 골다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쉬워져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몸속에 도사리게 됩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 빈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체중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수면 중 혈중 산소 농도 저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 여성은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이 남성보다 높아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크고 야간류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에서 노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이는 수면의 질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밤바다 아래 숨겨진 거대한 해류처럼 노년 여성의 밤에는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김 여사의 죽음을 통해 더욱 절실히 깨닫는 노년 여성의 밤,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습관. 저는 김 여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노년 여성의 밤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특히 노년 여성에게는 마치 목숨을 건 사투와 같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드라마 시청, 당신의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몰입. 김 여사는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셨고 특히 밤늦게까지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격정적인 내용의 막장 드라마를 즐겨보셨는데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복수 장면을 보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드라마에 몰입하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 등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지만 늦은 밤까지 드라마 시청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다리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이며 뇌로 가는 혈류량 감소를 유발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김 여사에게 밤늦은 시간까지 드라마 시청은 그녀의 혈압을 마치 폭풍전야의 불안한 파도처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덮쳐버린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 여성의 밤.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TV 시청을 자제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격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 시청은 피해야 하며 잔잔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드라마 시청 중에도 매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삼매경, 당신의 수면을 파괴하고 뇌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 김 여사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의 사진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치매 발병 위험 증가 등 뇌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수면 도둑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구조 자체를 망가뜨려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노년 여성은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마치 조용한 밤의 뇌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 당신의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 김 여사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면서 밤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밤의 고요함은 때로는 깊은 슬픔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혈관 수축, 혈액 응고 증가 등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 여성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많아 외로움을 느끼기 쉬우므로 밤에 느끼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마치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며 밤에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감을 방치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경우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년 여성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폐경 이후 소홀해지기 쉬운 건강관리, 당신의 뇌혈관을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방치. 김 여사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경은 여성의 몸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에스트로겐 감소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 혈관 탄력성 저하, 골밀도 감소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간과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방치하여 녹슬게 만드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폐경 이후의 건강관리는 노년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폐경 이후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유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폐경 이후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신경 써서 골다공증 예방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후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 예방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77세 김 여사의 너무나 고요하고 슬픈 작별을 통해 노년 여성의 밤 건강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노력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새기게 됩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밤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년 여성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들이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김 여사님의 사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노년 여성의 밤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절박성을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어머니, 할머니, 아내, 그리고 이웃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김 여사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 여성 스스로 밤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드라마 시청이나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습관은 잠시 내려놓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활동을 통해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은 수면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 또한 밤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외로움과 불안감은 밤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건강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건강관리 태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밤이 얼마나 평안한지, 수면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혹시 불편함이나 고통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노년 여성의 경우 규칙적인 방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은 밤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노년 여성의 수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침구류를 마련하고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은 숙면을 유도하고 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노년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수면 장애나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노년 여성의 밤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는 노년 여성의 수면 건강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확대하고 수면 장애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며
노년 여성에게 필요한 맞춤형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년 여성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 기반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노년 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년 여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디어는 노년 여성의 밤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차원에서는 노년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 건강 강좌,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년 여성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김 여사님의 슬픈 죽음은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나도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모든 노년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사회 전체에 책임감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소중한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년 여성의 밤 건강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